2013년 6월 벨기에 브뤼셀. 이야기는 벨가콤이라는 통신회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벨기에의 최대 통신사였던 벨가콤은 유럽 정치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원 15,000명, 고객은 500만 명 이상, 유럽연합과 집행위원회, 이사회까지 유럽의 주요 기관들조차 벨가콤의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벨가콤은 단순한 통신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데이터 흐름이 보이는 이 국가 인프라의 관부는 누군가에겐 너무나 매력적인 표적이었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벨가콤 보안팀은 이메일 서버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합니다. 처음엔 단순 장애로 보였지만 곧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 흔적을 발견합니다. 수년간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교한 코드, 그리고 관리자 계정까지 노린 치밀한 침투 흔적. 벨가콤은 이것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실행한 계획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벨가콤을 공격한 것일까요? 벨가콤 같은 회사에게 있어 악성 코드 감염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손실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죠. 보안 책임자는 즉시 네덜란드의 보안 기업 폭스IT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폭스IT는 사고 대응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회사였고,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도널드 프린스를 벨가콤에 파견합니다. 그는 벨가콤에 도착해 감염된 시스템을 직접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해커들의 교묘한 공격 기법과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를 발견합니다. 해커들은 벨가콤 엔지니어들이 자주 방문하는 링크드인 같은 커리어 사이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표적이 그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죠. 그 순간 시스템 내부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졌습니다. 해당 악성 코드는 시스템 침투 후 흔적을 완전히 삭제하며 추적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일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2013년 7월 19일 벨가콤은 연방검찰청에 우리는 고도의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공격은 국가가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벨가콤은 극비리의 내부 위기 대응팀을 꾸려 이번 사태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벨기에의 수사기관들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벨기에 연방경찰, 사이버 수사대, 국가안보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3년 9월 14일 2달 동안의 조사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벨가콤은 우선 시스템에서 해커를 지워버리기 위해 이틀 동안 전산망의 대규모 정비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작업이 끝난 직후 벨가콤의 라우터에서 다시 이상 신호가 포착됩니다. 해커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고, 그제서야 벨가콤은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했고,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사건의 규모를 축소해 알리며 고객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발표 직후 CIA 내부 고발자가 유출한 기밀 문서 중 하나가 벨가콤 공격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실에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내부 고발자의 정체는 에드워드 스노든이었습니다. CIA 분석가이자 미 국가안보국의 직원이었던 그는 내부 문서 100만 건 이상을 무단 다운로드했고, 벨가콤이 해킹당했던 날짜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홍콩을 거쳐 러시아로 망명합니다. 이후 스노든은 기밀 문서들을 언론에 유출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는 영국 정보통신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적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해킹 조직 중 하나입니다.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 문서에는 영국 정보통신부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데이터를 감청하고 미 국가안보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만 보면 영국 정보통신부가 벨가콤을 해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시사 매체 슈피겔에서 입수한 문서 중에서 벨가콤 해킹은 영국 정보통신부가 주도한 공격이며 미 국가안보국의 레긴이라는 악성 코드가 벨가콤 공격에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레긴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평범한 악성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시스템에 침투하면 해커는 원격에서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는 하나에 맞는 해킹 툴이었습니다. 또한 레긴은 일반적인 악성 코드에 없는 특이한 기능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이동통신 기지국에 침투하는 기능입니다. 이 말은 곧 통화 내용 감청, 문자 가로채기, 심지어 통화 경로 바꾸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통신부는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전 세계 14개국에서 정상적인 활동처럼 위장해서 정보를 빼내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벨가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떤 국가의 소행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국이 같은 EU 회원국을, 그것도 동맹국의 기업을 해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스노든의 폭로는 그가 공개한 문서들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정보 수집 작전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국가 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에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감시 대상이라는 점은 통신업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건 발생 10개월 후인 2014년 5월에 6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영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벨가콤 사건을 근거로 영국 정보통신부가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송 1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부는 해외 및 자국 내에서 해킹 활동을 벌여왔다고 인정합니다. 2013년 당시 영국 정보통신부는 전체 정보 보고서 중 약 20%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정보였다고 주장했고 그 뒤 네트워크 감시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 균형이 적절히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정보통신부 측에 손을 들어주었고 정보통신부도 벨가콤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배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벨가콤은 리브랜딩을 이유로 프락시머스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보안 인프라 강화에 연간 약 1,5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어떤 수준까지 네트워크를 무기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해킹은 보이지 않는 전쟁, 국경이 없는 전투,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침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